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이란이 아주 강력한 치하 공군 기지 시설 만들었다라고 자랑하는 걸 지난주에 알려드렸었죠. 그런데 이 오신트 군사 마니아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걸 사진을 공개한 걸 보고 좌표를 그냥 찾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비밀기지가 아니다 라고 되어버렸는데 이란은 이제 여기 폭격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어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륙에 있는 공군기지 공격하고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미국이 미국의 아주 유명한 미사일 전문 회사 있죠. 레이션. 그 레이션 기술자들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우크라이나의 순항미사일 만드는 걸 도와주고 있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야, 이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죠. 그러니까 또 러시아가 겁이 나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방공진지를 이 크렘린 궁에도 설치하고 있는 중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일본이 퇴역하고 있는 H-1S 코브라 공격 헬기 그리고 UH-1H 기동 헬기를 필리핀에 공유하는 것을 추진한다 라는 소식. 제가 그저께는 일본이 74식 전차 필리핀에 공유해준다 라는 소식을 알려드렸는데 마구마구 지금 필리핀에 공짜로 무기를 줍니다. 이 소식에서부터 영국이 4세대 전략 원잠인 드레드노트급 3번함 건조에 착수했다 라는 소식까지 단신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육상자위대의 퇴역 74식 전차 필리핀 공여 문제를 논의 중인 일본과 필리핀이 중고 헬기 공여 안건도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는 소식입니다. 육상자위대에서 퇴역하는 UH-1H 헬기와 H-1S 공격 헬기 각각 수십 대를 필리핀에 공여 또는 염가 판매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데 필리핀 지상군 전력이 급격히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싱가포르가 미국의 엄청난 양의 정밀 유도 폭탄을 발주했다는 소식입니다. 제담 컨버전 키트 1000개와 페브웨이 시리즈 레이저 유도 폭탄 500발 등 1500여 발의 항공폭탄을 발주했는데 주변에 대규모 육상전을 벌일 만한 적성국이 없는 싱가포르가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은 항공폭탄을 구매하는 것인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산 FA-50 전투기 18대 구매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말레이시아가 한국 업체가 제작한 대형 항공기 급유 트럭을 다수 인수했다는 소식입니다. 4000리터의 항공유를 신속하게 전투기에 급유할 수 있는 최신형 모델이라고 하는데 납품업체와 계약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하이마스와 GMLRS를 이용한 장거리 타격작전 과정에 미국이 개입하고 있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미국과 나토의 감시정찰 자산이 표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후 전투 피해 평가까지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의 교전 개입 행위여서 러시아가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해군의 차세대 전략원잠으로 오는 2030년 초도함 취역이 예정된 드레드노트급 3번함 워스파이트가 건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제 절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건조 공정이 시작된 것인데 아직 기술 개발도 완료되지 않은 잠수함의 건조 속도가 너무 빠른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일본 육상자위대 지금 우리 한국도 쓰고 있는 UH-1H 기동 헬기 한 100대 정도 있어요. 이걸 이제 벨 412 UH-1하고 거의 흡사하게 생겼는데 엔진이 쌍발로 된 거 그거로 이제 교체를 하면서 이걸 퇴역을 하는데 이걸 이제 수십 대를 필리핀 주겠다. 자, 그리고 이제 H-1S 코브라 공격 헬기 이것도 원래 아파치로 전량 다 대체하려고 하다가 아파치 그냥 뭐 소량으로 끝내고 지금은 무인기로 다 대체를 하는 공격 헬기 전력이죠. 그런데 이 코브라 이걸 또 수십 대 필리핀 주겠다. 그리고 지난주엔 74식 전차를 또 공짜로 주겠다. 뭐 물론 이것도 공짜도 아니고 뭐 아주 상징적인 뭐 $100씩 뭐 이렇게 받겠죠. 뭐 공짜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두 개 다 일본이 라이센스 생산했기 때문에 부품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기체는 공짜로 주고 부품은 자기네들이 팔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우리 한국으로부터 구룡 다련장 로켓 공짜로 받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 전차 또 공격 헬기, 기동 헬기 다량으로 지금 받으면
일본 필리핀 군사력이 상당히 탄탄해질 것 같고, 또 일본이 필리핀에 정말 뭐 다방면으로 엄청나게 대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서 독립을 한 나라죠. 근데 싱가포르의 적국은 어딜까요? 뭐 일단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했으니까 말레이시아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말레이시아하고 사이가 또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그 북쪽에 태국이 있고, 그리고 더 북쪽에 미얀마가 있고, 그리고 중국하고는 지금 미국과 아주 철석 동맹이니까 중국하고는 사이는 그다지고. 자, 이런데 어쨌든 이 싱가포르가 F-35도 도입하고, 또 F-15 SG 해서 강력한 제공전투기 있고, 또 F-16 뭐 그래서 공군력 탄탄해요. 그런데 이 자신들의 영공을 지킬 수 있는 이 방공 제공전투기는 이해가 되는데, 지상을 타격하는 이런 무기들, 그것도 정밀 유도폭탄, 이런 걸 어디다 쓸까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말레이시아가 타겟이겠죠.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조금 긴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대량으로 뭐 벙커버스터도 아니고 지상에 있는 타겟을 제거하는 500파운드, 1000파운드급의 이 유도폭탄을 대량 구매를 하는데, 말레이시아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러다 보니까 말레이시아는 또 이런 걸 도입하네요. 바로 우리 한국 공군의 FA-50. 지금 제가 얼마 안 있으면 아주 좋은 소식, 확정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되겠는데요. 이게 딱 보면 느낌이 옵니다. 이게 이제 말레이시아에 들어가는 항공유 급유 차량이에요. 그런데 이 급유 차량을 한국에서 샀어요. 그 말은 한국에서 비행기도 산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게 FA-50이죠. 그래서 이 급유 차량 구매했다 라는 사진을 공개했는데, 좀 있으면 FA-50 소식까지 좀 정리해서 알려드릴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하이마스로 이 한 달여 동안 굉장히 큰 전과들을 올렸죠. 직업훈련학교에 있던 러시아군 이 공병 여단을 완전 한 방에 그냥 다 타격시켜서 한 1000명 가까운 사상자를 냈고, 그리고 공군기지 또 기차역 완전히 박살을 냈고, 그리고 또 어제는 멜리도풀 공항 박살냈고, 뭐 이렇게 해서 한 달여 동안 4번이나 엄청난 전과를 올렸는데, 그 하이마스가 이렇게 멀리 있는 표적까지 정확하게 타격하는 건 알고 보니까, 또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이 조인트 스타즈나 이런 그 정찰 장비로 미국이 표적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때리고 나서 그걸 사후 강평까지, 자, 전과가 이 정도 된다 라는 것까지 다 해준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러시아는 이러면 미국이 교전 개입 아니냐라고 항의를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왜 이걸 공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미국이 진짜로 표적 지정까지 해주고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 실제로 드러났습니다. 왜냐?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직접 이야기했으니까요. 역시 어쩐지 잘하더라 싶더라니까요. 자, 드레드노트급, 지금 뱅가드급 핵잠수함 있죠. 영국의 전략 핵잠수함, 그 뱅가드급을 대체하는 드레드노트급인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일본함이 아직 취역을 안 했는데 그 취역에서 한 1년 이상은 굴려보고, 여기에서 뭔가 좀 잘못된 게 없나 이런 거 다 살펴본 이후에 2, 3, 4번 함을 양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1번함 지금 만들고 있는 사이에 2번함, 그리고 3번함도 지금 건조에 들어갔다. 이러다가 나중에 이 실제 운영을 할 때 굉장히 큰 오류가 다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드레드노트급 17,500톤급의 전략 핵잠수함입니다. 여기에 SLBM 핵미사일 16발 들어가고요. 이제 뱅가드급 핵잠수함을 1대1로 대체하고, 미국의 컬럼비아급 지금 새로운 전략원잠이죠. 그거하고 상당 부분 많은 공유를 하는 그런 영국의 전략 핵잠수함 드레드노트 알려드렸습니다. 자,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난주 이란이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이스라엘이 절대 파괴하지 못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대규모 지하 공군기지의 위치가 오신트 네트워크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선전 영상 속 극히 짧은 시간 노출된 배경이 단서가 됐는데, 아무래도 이란 노출된 공군기지 출입구와 활주로 택싱웨이 공사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란이 현지 시각으로 2월 7일 관영 매체를 통해 공개했던
대규모 지하 공군기지의 정확한 위치와 진입로 좌표가 오신트 전문가들에 의해 닷새 만에 노출되었다고 복수의 서방 오신트 네트워크 전문가들이 2월 12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번에 위치가 드러난 기지는 이란이 오그앱 44, 페르시아어로 독수리 44라는 이름의 지하 공군기지로 소개한 시설인데요. 이란은 지난 수년간 진행된 육군과 공군의 대규모 지하 군사기지 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최신 최강의 지하기지라며 이 기지를 소개했습니다. 이 기지에는 한 개 비행단 규모의 F4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는 모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이와 별개로 육군의 대규모 드론 운용 시설도 구비되어 있는데요. 이란 당국은 이 시설이 험준한 산악지대 어딘가에 위치해 있다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위치는 비밀에 붙였습니다. 이 기지의 위치를 찾아낸 사람은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에서 활동하는 오신트 전문가 조셉 댐시 연구원이었습니다. 북한 지하시설을 추적하는 활동으로도 유명한 댐시 연구원은 이란이 지난 2월 7일 관영 매체를 통해 이 기지를 소개한 지 닷새 만에 이 기지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댐시 연구원은 북위 28도 04분 55초 8, 동경 55도 52분 03초 8에 있는 이 지하 기지는 더 이상 비밀기지가 아니다 라며 해당 기지는 이란 남부에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오신트 전문가인 바바크 타그바예 씨 역시 이란 내부 자료를 인용해서 해당 기지가 2021년부터 건설을 시작한 시설이며 반달 아바스 해군기지에서 북서쪽으로 120km 떨어진 92번 고속도로 타롬 진출입로 인근에 있는 시설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신트 네트워크의 이번 좌표 공개는 오신트 전문가들의 정보 수집 능력과 위성사진 판독 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교묘하게 위장된 항공기 진출입구 좌표까지 들통난 이란, 아무래도 기지 공사를 전면적으로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괜히 자랑하느라고 이런 동영상 공개했죠. 자신들의 국영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뭐 뒤에 팬텀 무장시켜서 세워놓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영상의 끝머리에 바깥 경치가 나왔어요. 이 실내 내부만 했으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 사진을 보여준 겁니다. 왜냐? 지하시설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활주로로 택싱해서 쫙 이렇게 한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 했는데, 이 오신트 전문가들이 이 뒤에 있는 이 사진의 이 지형을 보고 이렇게 생겼네? 자, 그림자는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지금 각도가 방향이 어디를 보고 있을 거야? 이제 이런 걸 다 유출을 해내는 거죠. 햇빛의 그림자, 그리고 뒤에 지형의 생긴 모습, 이런 걸 가지고 유출을 하고는 딱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 조셉 댐시 이 사람은 위성 사진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막 분석해내는 이런 전문가인데, 북한 그 방공기지 이런 것도 다 찾아내요. 그런데 내가 찾았다 하고는 자신의 트윗에다가 좌표까지 다 찍어서 공개를 한 겁니다. 어디냐? 자,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반달 아바스 해군기지가 있죠. 여기에서 120km 후방에 있는 곳인데 여기다. 자, 그러면 반달 아바스 기지, 해군기지가 여기 있고 이 호르무즈 해협이 여기 있습니다. 결국 이 기지의 임무는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임무가 되겠죠. 팬텀이 그래도 이 이란에게는 아직도 하이급 전투기이기 때문에 팬텀을 가지고 공대함, 공중에서 군함을 때리는 공대함 미사일, 공대함 무장을 투발하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도 있고, 또 육군 드론하고 또 같이 한다 했으니까 요즘 뭐 이란이 드론 많이 운영하죠.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샤헤드 136 이런 거 많이 주죠. 그래서 드론을 띄워서 타격을 하고 이 F4 팬텀으로 제공을 하는 뭐 이런 기지로서 이 반달 아바스 해군기지 후방에 120km의 기지를 배치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낱낱이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렇게 이제 또 여기 출입로가 있어. 그리고는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여기가 활주로야. 자, 이렇게 다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이걸 때리려고 하면은 바로 그냥 뭐 좌표를 다 아니까 지금 뭐 자기네들 딴에는 또 이 북쪽으로 입구를 내놨어요. 왜? 호르무즈 해협 남쪽에 미군이나 이스라엘 군이 공격을 할 테니까, 또 UAE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북쪽으로 공격 안 받으려고 입구를 내놨는데
뭐 순항미사일로 뒤로 돌려서 때리든지 하면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다 들켜버렸으니까 이 기지는 이제 뭐 제대로 된 효과 또 임무 수행을 못하게 되겠습니다. 뭐 아니면 뭐 구멍을 완전히 다른 데로 옮기든지 괜히 자랑하다가 엄청난 돈만 다시 쓰게 생긴 이러한 소식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장거리 미사일을 공급해 달라는 우크라이나의 오랜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장거리 미사일 우크라이나 공급이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거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알고 보니 뒤로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순항 미사일 제작을 돕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2월 러시아 내륙 깊숙한 곳에 있는 엔겔스 공군기지와 디아길레보 공군기지를 강타한 우크라이나 드론은 미국 기술에 의해 순항 미사일로 개조된 것이며 해당 개조 작업에는 미국 정부와 미국 방산업체가 관여해 있다고 러시아 정보당국이 현지 시각 2월 11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보당국 고위 관계자는 관영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은 미국과 나토가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라며 미국과 나토 항공기들이 정찰기와 드론 등으로 표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방공 사각지대를 찾아 공격 루트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적대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엔겔스와 디아길레보를 공격한 것은 소련시대 정찰 드론인 투폴레프 141 스트리즈였다라며 이 드론은 1980년대 생산된 것이긴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된 적이 없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기술자들이 자력으로 이것을 순항미사일로 개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 드론은 152대가 생산되었고 소련 당시 창설된 제321 무인기 비행대에 대부분의 물량이 배치됐다라며 우크라이나는 이 드론을 순항미사일로 개조하고 있고 잔해 분석 결과 이 미사일에서 미국 방산업체 레이시온이 제작하는 칩셋이 확인되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정보당국의 이 같은 폭로 직후 콘스탄틴 가브릴로프 비엔나 군축회의 주재 러시아 대사는 미국 정부와 미국 방산업체 레이시온 인력들이 지난해부터 하르키우 항공기 공장에서 드론을 순항미사일로 개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미국의 이러한 행위는 교전 개입 행위라고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러시아 측의 이번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영내에 대량으로 남겨진 투폴레프 141 드론을 모스크바 타격이 가능한 순항미사일로 개조해 상당량을 비축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지난해 연말 푸틴이 왜 관저와 집무실, 주요 정부청사 옥상에 지대공 미사일 도배를 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자, 투폴레프 141 이 전쟁 초기에 크로아티아 대학교 앞에도 떨어지고 했던 바로 그겁니다. 그때 아마 이거 순항미사일로 개조하는 작업을 그때 이미 들어갔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장거리 타격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자, 어떻게 해서 우크라이나가 저런 기술 또 저런 부품을 획득을 했을까? 알고 보니 미국이 도와주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레이시온 미국에서 패트리어트를 만든다든지 이런 미사일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가 레이시온 아닙니까? 그 기술자들이 우크라이나의 하르키우에 가서 이런 작업들을 도와주고 있다라는 건데 야 근데 하르키우 같으면 거의 전선 바로 그냥 옆에 있죠. 그런데 거기에 미국인들이 들어가서 도와주고 있다? 언제 폭격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곳인데 좀 겁나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러시아는 자신들의 의회나 크렘린 또 이런 중요 그런 시설의 모스크바에 있는 중요 시설의 옥상에 이렇게 판치를 S 이런 걸 갖다 놓는 등 막 방비를 하기 시작한 게 이제 이 정보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니까 자신들이 이제 확실하게 야 이거 지금 미국이 도와줬구나 라고 확인되니까 이제 이렇게 방어를 단단히 하는 것 같고 자 그리고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미국이 에이테킴스 같은 이런 그 탄도미사일을 주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러면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자체 제작한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때려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체 제작한 게 뭐였을까 생각했는데 바로 이 투폴레프 141이었다라는 거고 지금 150대 정도가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것 중에서 지금까지 사용한 게 수십 대밖에 안 되니까 지금까지도 100대 이상의 이런 순항미사일급 비행체가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단 한 번의
대량 미사일 공격할 것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인데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장거리 미사일이 더 많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네요. 자, 그런데 아까 표적 지점까지 미국의 조인트 스타즈 같은 이런 탐지 자산이 대신 해주고 GMLRS 공격할 때, 자, 이렇게 미국이 또 미사일 제조까지 현지에 들어가서 해준다. 이건 좀 러시아로서는 문제 제기가 심각하게 들어가야 할 부분이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어쩌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